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 될 분이거나 아직은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계약서를 이제 처음 작성해야 되는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약서 이렇게 세 장 같이 해놓고 중개사가 이렇게 사인할 때 손을 벌벌벌 떠는 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 계약서 쓸 때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를 땅바닥에다 대고 세 손가락을 지지대 삼아 이렇게 계약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좀 잘못하거나 말을 너무 느리게 하거나 어쨌든 손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손님이 좀 뭐 빨리 좀 하라고 시간 없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나 혹은 소장님 혹은 실장님한테 계약서를 대신 부탁하지 말고 지금 처음 쓸 때 이게 계약이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탁하지 말고 꼭 첫 계약서를 본인이 스스로 써보세요. 그래야지 매매 금액, 속칭 얘기하는 뭐 금액 자르기 이런 것도 할 줄 알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 거부 반응이랑 어차피 중개사가 되려면 계약서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가장 계약서 중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셔야 될 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시면 기왕이면 미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뭐 아파트에 계신 분이라면은 기본 양식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기본 양식을 미리 적어 놓고 계약서를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뭐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시면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될 때 손님들이 막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면은 꼭 아시죠? 이 계약서를 처음 써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몇 번 써보다 보면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한 번 틀리면 계약서는 또 틀리고 또 틀리게 돼요. 심지어는 A4 용지 한 통을 가까이 써본 적도 있어요. 계속 틀려가지고. 4개의 계약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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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이잖아요. 12장을 한 번 틀리면은 24장, 48장 막 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하셔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번복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손님한테 계약서 쓸 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 인적사항을 미리 받아둡니다. 그리고 인적사항부터 미리 확인시켜 드려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랑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금 그 다음에 인도일, 그러니까 뭐 날짜 있잖아요. 계약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동호수. 동호수 진짜 잘 틀립니다. 이거 틀리면은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공인중개사 하면은 약간 뻣뻣해질 수도 있는데 뻣뻣해질 때 지더라도 음, 약간 겸손하게 내용은 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전체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부터 시작해서 총 9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뭐 신분증 서로 복사하시고 나서 가지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인데요. 부동산 월세 계약서는 보통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부동산의 표시, 2조부터 9조까지는 일반적인 임대차 내용, 모든 계약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특약사항 들어가셔도 되고요. 월세 계약서는 보통 잘 설명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주고 싶다. 월세 그 금액이 크다. 이 손님은 자기 손님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정말 고마운 손님이다. 그러면은 미리
2조부터 9조까지 계약서 처음이신가요? 내용 처음이신가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처음에서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설명 안 해주면 따져요. 계속 이 2조부터 9조까지의 내용으로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고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조부터 9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1조, 2조는 부동산의 개 표시랑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계약금, 잔금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2조의 내용은 임대기간을 설명해 놨고요. 3조의 내용이 용도 변경이나 전세담보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인데 사무실을 쓴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4조는 이렇게 썼을 때에 계약이 해지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지랑 해제랑은 다른 건데요. 해지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해제는 소급해서 취소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쓰거나 혹은 뭐 상업지역 이용을 하시게 되면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약의 종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민법상의 동시행위 관계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6조 계약의 해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 때는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급해서 취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예정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계약서상에 대해서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종이로 최고하고 알리고 계약을 과거로 소급해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한다라는 게 소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조는 중개보수인데 요거는 뒤에 나와 있고 9조도 역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라는 거를 뒤에 별로 첨부했습니다. 별지로 첨부해 놨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는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이건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위에 1조부터 9조까지를 생략하고 나서 이거를 특약사항을 바로 넘어갈 때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 법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현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다 기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하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1번 위에 써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뭐냐면은 임대인 임차인은 개인정보 동의 활용에 동의한다. 이거 안 쓰시고 나중에 시청이나 뭐 구청에서 검사 나왔을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서면 동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어, 벌금이나 이런 거 약간 좀 한마디 들을 수 있겠죠. 재수 없으면은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임차인 의부동산에서 존재하는 선순위 관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계약서 내용은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 혹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약서 내용을 쓰려면 보증금이 작아야 돼요. 보증금이 월세보다 현저하게 크면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경매당했을 때, 한번 낙찰당했을 때 근저당을 포함해서 그 금액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인데 근저당이 뭐 1억 7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한번 유찰 받으면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최우선 변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그 표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뭐 외우시면서 뭐 서울시는, 수도권은, 광역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매당해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월세 계약서를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을 그리고 대부분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잘 안 일어나는 내용이니까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직원을 시켜서 계약서를 썼더니 이렇게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어, 일단 미등기 상태의 계약이지만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지금 제가 네모로 가려놨는데, 이 부동산한테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도 누군지 잘 알고 임대인도 잘 알고 아파트 내용도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손님이 임차인이라서 그냥 어, 넘어갔습니다. 임대인이었다면, 제가 임대인 측 부동산이었다면 이건 그냥 겁줄라고 쓴 내용이에요. 어, 왜냐면 분양계약서라 그러죠. 분양공급계약서를 본인이 캡처를 못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 조항을 달았다는 거는. 그래서 캡처 내용을 주기로 해야 되고,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안 줬을 때에 어떻게 된다 라는 것까지 써주면은 훨씬 더 안심될 수 있겠죠. 등기부상 대출 금액은 우리은행 실채무액 1억 7천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라인건설에서 임대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 설정 등기 후 전입신고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그 다음에 1순위에 뭐 우리은행이나 뭐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금 실채무액 1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 아파트 매매가액이 그러면은 2억 얼마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50% 6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 아파트 하자보드에서 적극 뭐 협조해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넣어 주시면서, 신규 아파트는 생각보다 하자 보수가 많다. 처음에 잊어버리지만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들어가 보면 하자 보수가 진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복불복이에요. 새 차 사면은 새 차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저런 게 막 문제가 발생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한 번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얘기 안 해주시고 새 아파트니까 뭐 고칠 게 없다, 다 좋다고 얘기했다가 민원을 이틀에 한 번씩 30분씩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라고 체크했죠. 그리고 이거 직원이 체크 안 했는데 이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원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것도 원래는 전부 다 체크해야 돼요. 임야도만 체크 안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를 딱 폈을 때, 자, 다음은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서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서 이 장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크게는 대상물의 표시랑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상물의 표시는 아까 적었던 것처럼 똑같이 기재해 드렸고요. 권리관계는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외 사항인데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얼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다, 소유권 외에 우리은행에 1억 7천만 원이 있었다, 근저당으로 돼 있었다. 그럼 밑에다가도 공동담보이다 라는 거를 명시해 줘야 되겠죠. 월세니까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판단해서 잘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다 적었어요. 아파트인데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안에 뭐 학교가 있을 건데 뭐 상대정화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직원들이 안 적었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월세니까. 그리고 아이고, 그다음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있는 거를 미리 적어 두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네이버 지도 보고 찾아보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임찬이 막 뭐라 그러면은 첫 계약인데 이제 처음으로 도장을 들었는데 막 떨려서 막 잘못 적고 앞에 있는 병원 적어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 있는 병원 적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다른 구에 있는 막 초등학교 이름 적어 놓고 이제 학군에 민감하면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혼나겠죠. 예.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요즘 뭐 장례식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뭐 안마 시술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냥 적어두는 게 좋아요. 안마 시술소가 비선호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혹은 내 의뢰인이 느끼기에 그럴 것 같다. 그럼 그냥 적으세요. 적어두고 나서 만약에 뭐 이런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느끼기에 그랬다. 그래서 적어놨다. 라고 하면은 안 적은 것보단 더 낫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적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현장 방문함 그랬는데 육안으로 봤다라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나머지 수증기 가스 소방 그다음에 난방 공급 이런 거에 대해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다 정상, 나머지 도배 이런 것들은 다 보통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할 때는 네, 파손 없고요. 연구소 정상이고요. 공급 상태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경보, 뭐 소방, 난방 다 정상으로 되어 있고 개별이고 도시가스입니다. 승강기 있고요. 배수 잘 돼요.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별지로 첨부했다 라고 해서 별지 첨부한 것까지 같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같이 도장 안 찍으면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 계약서랑 이 첨부 자료랑 어떻게 같이 확인시킬 거예요? 뭐 첨부 자료에 번호를 쓴다라든지 그럼 첨부 자료 번호에다가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동호수만 쓰고 이게 해당 당시에 있는 건지 아닌 거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별도 첨부를 하면은 거기에 내부 시설물의 상태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다가 그냥 적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가 부서지면은 그냥 오만상 싸우게 되는 거예요. 벽면 균열 둘 수 없다 라고 적어놨고, 이거는 안에 보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있죠. 왜 가구 뒤에 있는 곰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요. 중개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보여줄 때 여기 가구 쪽에 있는데 가구 안쪽에 있는 거는 뭐 임차인이 계시면 이런 거는 곰팡이 있을 때는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살짝 던져놓고 오는 게 좋죠. 딱 입주하려 그러는데 가구 전면에다가 곰팡이 다 쓸어 있으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임대인도 안 해준다 그러고 다 보고 계약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당일날 받으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또 물어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개사가 이게 앞뒤로 임차인이랑 임대인에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중개보수를 보통 포기합니다. 근데 큰 건 같은 경우 정말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 왜 일 다 하고 나서 안 받아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면 되죠.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뭐 도배 일조량 보통이고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00만 원인데 저희가 180을 청구할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잠깐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비싼데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하시고 입금하시는 걸로 하세요.
입금하신다라는 거는 당일날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법에서는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협회에서는 당일날 받을 수 있게끔 적어놨어요. 그리고 당일날 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블로그에 있는 거 내용 만약에 적어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협회에선 이렇게 받으라고 또 법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중개보수를 당일날 웬만하면 받고 그만큼 잘 해드리세요. 단 공동중개 같이 하신 분이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네, 임대인분들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앞에서 자기가 중개보수 작게 받은 걸 이렇게 살려서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2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분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받아요 중개보수.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다음에는 어차피 2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주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실장님 수수료는 제가 여기 따로 나가서 얘기할 테니까 중개보수는 각자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찾아갈 때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실수 하거든요. 앞에서 중개보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중개보수는 저희 나이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계약하는 날 혹은 그 당일날 가서 서로 민감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계약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초보 실무 10강으로 총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 10강만 보면 초보는 무조건 벗어날 수 있게끔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 등산 가야지. 매장 가야지. 등산복을 입고 매장을 가야 돼.